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들의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충원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나름 선방이라며 자축했지만 일부 입시 전문가들은 눈 가리고 아웅인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입의 수시 모집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 지역 대학 대부분이 수시 모집에서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올해도 대구 경북 지역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네. 지난 1월 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구 4개 대학 수시 모집 미충원 비율이 6.5%로 나타났습니다. 네. 2023학년도 6%보다 소폭 늘었는데요. 경북 지역 17개 대학 미충원 비율은 21.2%로 전년도인 22.5%보다 약 1.3%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주요 대학을 살펴보면요. 대구 교대는 당초 수시 모집에서 246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27명을 선발하지 못해서 미충원 비율이 11%로 나타났는데요. 네. 지난해 252명 중 26명을 뽑지 못해 미충원 비율이 10.3%였으니까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북대는 수시 모집 인원의 1.7%를 모집하지 못해서 전년 2%보다 다소 사정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요. 총 221개 대학의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은 3만 7천여 명입니다. 네.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의 14% 수준인데요. 2023학년도 미충원 비율이 13.9%였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권역별로 살펴보면요. 서울권 42개 대학의 미충원 인원 비율은 3.4%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47개 대학은 4.8%, 비수도권 132개 대학은 18.7%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 대학과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경북 지역의 한 학교는 수시 정원의 90%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다들 아시듯이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 학령 인구 절벽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인서울대학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강화되어서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북의 한 대학에서는 90% 이상의 수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좀 많이 충격적인데요. 네. 심지어 대구 경북의 의대에서도 미충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다른 과하고는 다르고 하지만 일단 미충원이 발생했다는 게 조금 충격이죠. 네.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 2024학년도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을 집계했는데요. 총 14개 의대에서 33명이 미충원됐다고 합니다. 이는 정원 대비 1.8% 수준인데요. 대구 경북의 경우 영남대, 계명대, 대구 가톨대 등 3곳의 의대는 각 2명씩 2월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의대와 약대는 수시 모집 정원을 다 채웠지만 치의대와 수의대에서 각각 1명씩 2월 인원이 발생했고 한의대는 대구 한의대에서 2명의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상황을 살펴보면요. 맹일이 좀 비슷합니다. 네. 서울일수록 인기가 많고 조금씩 멀어질수록 좀 인기가 좀 떨어지는 이런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수험생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에서는 1명의 이탈자도 없었죠. 반면에 지방대는 미충원 인원이 전년 13명보다 2.5배 늘어난 24명이거든요. 네. 특히 소위 빅5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의대들은 모두 수시 모집 정원을 채웠는데 서울 안에서도 고려대 8명, 한양대 1명 등 총 9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인기 의대로 수험생들이 더 쏠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의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규모가 매년 줄다가 올해 소폭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총 213명이었는데 2020년에 162명, 2021년에 157명, 2022년에 63명, 2023년에 13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33명까지 한 3배 또 늘었는데요. 예전에는 의대와 최상위권 공대에 중복 합격하면은 일부가 공대로 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랄까요, 호랑이 담배 필적 시절입니다. 네. 제가 국악번인데 그때만 해도 공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이 심해졌는데요. 단적으로 서울대 공대 합격하고
전국에 어디 있는 의대 합격했을 때 다 의대 가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네. 이제는 공대가 점점 더 약대로도 막 빠지고 이런데요. 그 미충원 인원을 좀 살펴보면요. 한의대가 1.7% 8명으로 가장 낮았고 네. 이어 의대 1.8%, 수의대 1.9%, 약대 2.9%, 치대 6.0% 순이었는데요. 교대 또 이게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서 교대 인기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선생님들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그 하나하나마다 그 세계관을 형성하고 참 그런 건데요. 네. 이게 그래서 예전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데 서울교대는 당초 수시 모집에서 185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네. 149명을 선발하지 못해서 미충원 비율이 무려 80.5%입니다. 네. 진주교대 72.1%, 전주교대 63.8%, 춘천교대 60.8%로 미충원 비율이 60% 넘었는 건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문제적인 상황이어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다시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나 법적인 보호 등등을 이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교대가 조금 특수하기는 하지만 이 서울에서도 미충원 비율이 상당한 걸 보면 사실 이 충원 문제가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2024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정시 모집에서 대구 경북에는 1,690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권 대학들은 전체 추가 모집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서 신입생 충원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월 25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9개 대학 정시 최종 선발에서 13,148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정시 미선발에 따른 추가 모집 인원이 한 17,439명이 되는데 그보다는 한 24.6%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구에서는 2개 대학이 37명을 채우지 못했고 경북은 9개 대학에서 1,653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전체 미충원 인원수로는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학교당 평균 추가 모집이 많은 지역은 제주도 2개 대학이 평균 226.5명이었고 추가 모집 인원은 서울권이 31개 대학에서 618명, 4.7%죠. 지방권 103개 대학에서 11,595명, 88.2%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추가 모집 인원은 지난해 17,439명에서 비해서 한 24.6%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충원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전화 등을 통해서 추가 합격 및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권 대학의 2024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1,815명이 줄어든 점도 추가 모집 감소 이유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추가 모집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이 추가 모집 마감 직전 기준으로 51개 대학이 정원 총 2,008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그 미충원 대학 중 지방대 43곳에서 못 채운 인원이 전체 98%죠. 못 채운 인원은 전부 지방대라 이 말입니다. 네. 1968명이나 됐는데요. 미충원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대학 2곳 총 307명이었고 광주 4곳 284명, 경북 3곳 238명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광주 전남이고 경북일까? 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성이 심한 곳 중에 하나란 거죠. 그 지역이 낙후하니까 지역의 대학들도 좀 이렇게 힘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두 지역이 어쩌면 묻지마식 투표를 가장 강하게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정치권에서 이 지역을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지역이 낙후하고 또 지역대가 낙후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지만 최종 충원율을 보면 나름 선방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선 5,052명을 모집한 경북대학교는 5,048명이 등록을 해서 충원율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4,679명 모집에 4,676명이 지원 99.94%의 충원율을 보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미달 인원도 3명에서 4명, 그러니까 결국 1명 늘어났는데 이제 그쳤으니까 선방했다라고 볼 측면도 있습니다.
뭐 또 영남대학교는 4,591명 모집에 4,576명이 등록했으니까 뭐 충원율도 뭐 99.67%로 지난해 99.80%라 비슷하다는데 사실 100%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3,834명을 모집한 대구대는 3,741명이 등록하면서 충원율이 97.57%로 이제 조사됐는데요. 뭐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이것도 사실 뭐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자꾸 이래 뭐 수치만 말씀드리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 말씀드린 김에 계명대만 빠지면 좀 그러니까. 네. 계명대학교도 4,625명을 모집한 가운데 4,622명이 이제 등록해서 충원율이 99.94%.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학이 다 100%에 가까운 충원을 보여서 이 점은 참 그래서 선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 지역으로 와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돼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안동대, 경북도립대학의 경우에는요, 96.3%의 충원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정원 내 모집인은 1,309명 중 1,260명이 최종 등록한 건데요. 뭐 지난해는 86.6%로 지난해 79.8%에 비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충원율 99.9%에 이어서는 4년 만에 90%를 넘긴 기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퍼센티지로 살펴본 부분인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대학 충원율을 따진 이유는 그 대학에 이제 그 인원이 고정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다 팔았다고 하는데 재고가 그 100개 중에 100개 파는 거 10개 중에 10개 파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점에서 좀 살펴보면요. 대학별로 정원을 조금씩 줄인 게 어쩌면 이 슬픈 선방의 원인이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원을 줄이기 때문에 뭐 나온 거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건데요. 안동대를 예로 들면요. 네. 2023학년도에는 1,570명을 뽑았습니다. 올해는 1,300명 정도를 뽑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대학에 이제 인원을 감추고 구조 조정을 한 게 선방의 한 원인인데 이게 참 잘했다, 기쁜 현상이라고 말하기 이런 이면이 있어서 좀 이래 우리도 곰곰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최종 충원율만 보느냐 아니면 선발 정원을 줄였다는 걸 감안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슬픈 선방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절반 이상이 향후 25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또 담겼나요? 이에 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에서 이제 발표된 인구 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오는 2042년부터 46년 국내 대학 수가 190개로 줄어들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대학 385곳 중 절반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교되는 건데요. 특히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는 252곳에서 101곳만 남아서 60%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중 대학 생존율 75% 이상인 곳은 서울 81.5%, 세종 75%뿐이었고 강원도 43.5%, 대전 41.2%, 경북 37.1%, 부산 30.4%, 뭐 전북 30%, 뭐 경남 21.7% 등은 50%를 밑돌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 참석했던 이동규 교수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대학 건전성이 약해진 현상이 나타났다며 전남, 경남, 경북 대학들이 위기를 겪을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보고서가 없더라도 다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어려울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요.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한국사립대 교수연합회, 대전 충청지회 등 36개 단체 연합이 지방대 위기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 동일한 비율로 대학 정원 감축하자든지, 국가 장학금 더 주자, 포괄 보조금 형태의 재정 지원하자, 각 권역 내에 지역대학 연합제 구축하자, 지방 사립대 공공적 사립대 전환,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폐지 등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참 이게 지역이 잘 살려면 지역의 대학이 잘 돼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산학 협력도 되고 또 학생이 많아야 거기서 경제 수요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대학이 점점 소멸하면서 또 지역도 소멸한다는 이런 연관관계에 있어서 지역 대학의 문제를 단순히 대학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소멸과 또 연관되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만큼 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짚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대학 차원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등록금 감면이나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이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주 훌륭하다라고까지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네.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이런 혜택의 효과를 많이 받고 대부분의 수험생 부모님들이 등록금 부분을 신경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경주대의 사례를 보면은 4년간 매년 300만 원의 장학금을 내걸었습니다. 네. 평균 경쟁률이 0.3대 1 수준이었습니다. 아, 그 상지대는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추가 합격자에게는 50만 원을 주기로 했으나 일반 전형에서 뭐 디지털, 헬스케어 학과 등 10개 이상의 학과가 미달했는데요. 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그 지난번 방송이었죠.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지역 의대는 이제 지역 인재를 더 뽑자 이런 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안처럼 이제 지역의 대학을 나오면은 지역의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연관성을 한다면, 그럼 내가 그 대학을 가면 이 기업에 취직하기 유리하겠구나. 예를 들어 TK에서 나오면 구미에 있는 뭐 공단이라든지, 또 우리 안동에 여러 가지 지금 바이오 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바이오 산단에 좀 취직을 이제 우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학교와 취업이 연관이 됐을 때는 좀 더 이제 지원율이 높아가지, 이렇게 뭐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는 거는 도움은 되는데 조금 많이 약하죠.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 대학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지방 대학들이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정책 변화나 재정 지원 확대 촉구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주장들이 있었나요? 네. 그 지방대에서는 이어진 폐과 논란의 근본에 있는 지방대 정원 조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일부 지방대 관계자들은 수도권과 지방대 정원을 포괄적으로 감축시킨,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수도권 편입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폐과 문제에 있어서는 모집 정원 유보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집 정원 유보제가 뭐냐 하면은, 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일부 정원 모집을 잠시 유보했다가 원하는 시기에 다시 원래 정원만큼 모집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방안인데요. 이렇게 좀 탄력성을 가지자는 거죠. 대학마다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현재 모집이 잘 되지 않은 특정 학과를 지금 이제 뭐 어렵다고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살려주다, 이런 어떤 취지입니다. 네, 또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월에 경북도와 숭실대, 문경대, 또 문경시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관련된 내용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문경시청에서 숭실대, 문경대, 문경시와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번 MOU를 계기로 향후 두 대학은 지속적으로 이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재도약하고자 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려고 합의했고요.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은 이 추진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협력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이제 협의체를 구성했다. 플랫폼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간다,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외에도 뭐 경상북도도 숭실대, 문경대, 문경시와 이제 업무 협약으로 협력하겠다 힘을 보태고 있고요. 네. 근데 현재 경북도는 총 학령 인구가 2023년 34만 6,150명에서 2040년에는 19만 2,029명, 4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이에 따라 대학 생존율도 40개교에서 15개교로 37.1% 감소하는 등 대학도 위기에 놓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이고, 그 방안으로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이 숭실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문경대가 가진 학문적 역량과 경험을 결합한다면 지역의 교육과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뭐 지역 소멸 극복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결합도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지역의 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그 대학에서 인재를 좀 많이 길러주지 못해 못 온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이렇게 좀 맞춤형 인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거기 플러스해서 이 대학의 그 과정을 수료하면 우리 기업 올 때는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이거 한다면 좀 지역 대학의 활성화도 되고,
좀 많이 기업도 활성화되고 이러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보태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대학들의 충원율과 향후 계획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